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살아보니 결혼은 사랑보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무난한 그런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저는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행복에 겨워 행복한 줄 모르고 저 몰래 뒤에서 딴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알게 된 남편의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정신줄을 놓기도 했는데요.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자식까지 버리고 선택한 삶이 얼마나 지옥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에, 저는 공사 재직 중으로 지인 소개로 만나 평범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고 고민할 것도 없이 첫 만남 이후 거의 매일 만나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둘 다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나이도 비슷하여 연애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정과 시댁 모두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혼을 시댁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아버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도 같이 살길 원하셔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물론 친정에서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 엄마도 알잖아. 우리 시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인 거. 그건 알지만 같이 사는 거랑은 또 다르다니까. 괜찮아. 딱 1년만 같이 살기로 한 거니까. 힘들어도 1년 못 참겠어? 저는 엄마가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에 대해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남편은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어요. 시댁은 40평대 아파트라 저희가 쓸 방도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예진아, 일어나야지. 네? 지금 몇 시에요, 어머님? 지금 6시 반이야. 오늘 깨워달라며. 일찍 출근해야 한댔잖아. 네, 일어날게요. 아침잠이 많은 저는 결혼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알람 시계를 여러 개나 두고 잘 정도였는데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어머님이 늘 깨워주셨습니다. 일어나 나가보면 아침도 차려져 있었죠. 엄마는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저희가 얹혀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저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방 청소는 물론 제 옷도 손으로 직접 빨아주셨고 거기다 저 힘들다고 아침 저녁은 꼭 직접 차려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해서 설거지라도 꼭 했는데 이것 말고 제가 시댁에서 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제가 시댁에 들어가 힘들게 사는 줄 알더라고요. 회사 동기도 저한테 힘들지 않냐고 자주 묻곤 했는데 많이 불편하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 너 너무 좋은데? 정말?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 퇴근하고 들어가면 방에 내 옷이랑 남편 옷이랑 착착 해서 화장대 위에 올려두시는데 그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 방도 항상 깨끗하고. 시부모님 정말 좋으시다. 맞아. 밥도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내가 요리 좀 해보려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늘 잘해주시는 게 감사해서 주말에는 나름 밥도 했고 어머님과 마주보고 앉아 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지병이 있으셔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외출하실 땐 꼭 휠체어를 타셨습니다. 퇴근 후 선선한 날은 제가 아버님 휠체어를 직접 밀고 동네 산책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둘이 살면 더 편하고 재미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생도 아니고 1년인데 사는 동안은 시부모님께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산 지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저희는 집을 따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랑 가전도 보고 바쁘게 지냈는데 그 시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들은 얘기도 있었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급하게 장례 준비를 시작했는데 장례가 끝난 후 어머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무것도 안 드셨어? 물도 겨우 드셨어. 어떡하지? 어머님은 아버님을 많이 의지하고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으니 그 서사가 대단하더라고요. 아빠가 엄마한테 정말 잘하고 사셨어. 어땠는데? 공주처럼 아껴줬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내가 서운할 때도 많았지. 남편에게 들어보니 아버님은 어머님을 왕비처럼 아끼고 뭐든 챙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도 없으시고 어머님을 부르실 때는 남편이 있든 없든 늘 애칭인 천사라고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은 아버님을 많이 의존하셨는데 이런 이별을 겪었으니 어머님이 받으셨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 하나뿐이라 이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는 어머님과 좀 더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저에게 늘 고마워했고 저 모르게 친정에 신경 쓰면서 고마움을 대신 표현하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를 통 못하셔서 병원도 자주 다니셔야 했는데 옷에 실수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저는 회사에 휴가 신청을 냈고 당분간 집에서 어머님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제가 돌려드릴 차례라 생각했어요. 살림이고 요리고 서툰 저였는데 이때 집에서 어머님과 지내는 동안 제 요리 실력은 부쩍 늘었고 어머님도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에 친정에서도 좋아하셨고 어머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진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해줄게. 국수 먹고 싶어요. 잔치국수. 고작 그거야? 알았어. 금방 해줄게. 어머님은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면서 뭐든 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셨고 평소 음식을 잘 안 드셔서 걱정했는데 제가 혼자 먹기 싫다고 어머님하고 같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어머님도 점점 식사량이 늘었습니다. 이런 말하면 친정엄마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사는 내내 잔소리 한 번 안 하셨고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가끔 보면 어머님은 소녀 같은 면이 있으셔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저를 보며 항상 예쁘다고 해주셨답니다. 제 생일엔 잊지 않고 늘 선물을 주시고 제가 출산 후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시댁으로 다시 왔을 때 어머님은 다 해주셨습니다. 저 이제 좀 움직여도 되는데. 뭐하러? 나도 우리 준호 낳고 오래 누워 있었어. 좀 괜찮다고 움직이면 나중에 여기저기 아플 수 있다고. 네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참 잘했는데. 또 우시려고요? 아니, 안 울어. 그냥 그때가 참 좋았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전에는 아버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보이셨는데 이제는 웃기도 하시고 아들이 태어나고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지냈고 복직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나면 어머님이 아들을 봐주셔서 맘 편히 회사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오늘 모처럼 우리 준우랑 외식하고 들어와. 외식이요? 너희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까먹었어? 어머, 그렇네요. 그럼 같이 외식해요, 어머님. 지훈이 데리고 어딜 가? 나가면 고생이지. 둘이 오붓하게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와.
그래도 집에서 혼자 제 아들 봐주고 계신데 어떻게 남편과 둘만 외식을 하나요? 저희는 오는 길에 음식을 포장해 와서 집에서 결혼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뭐든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어서 분가 생각이 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쭉 어머님도 제 아들 크는 것 같이 보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얼마 뒤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은 이날 통곡을 하듯이 울었고 저 역시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저와 남편은 빨리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저희는 따로 분가할 필요도 없이 시댁에서 쭉 살았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은 정말 잔잔하고 별탈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프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컸는데 어느덧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큰 만큼 저와 남편도 나이를 먹었는데 사실 주변에서는 저희 가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종종 출장을 가는 것 외에는 퇴근 후 바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가까운 편이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거리가 좀 있었기에 제가 먼저 집에 오는 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친구들이 많아서 술자리가 잦은 것도 아니고 회식을 해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아니어서 아무리 늦어도 밤 10시를 넘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 울산인데 3일 있을 거야. 좀 멀리 가네? 주말 끼고 가는 거라 당신한테 미안하네. 이번엔 지훈이 데리고 캠핑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지훈이 요즘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무슨 캠핑이야. 가방이나 얼른 싸. 저희는 가끔 캠핑을 다녔는데 아들이 커갈수록 친구들을 더 좋아해서 더 크기 전에 자주 여행을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출장으로 날짜 맞추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 역시 저나 남편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했고요. 남편은 젊었을 땐 출장을 가도 어쩌다 한 번이었는데 점점 장거리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40대라서 혹시나 무리하면 안 되니까 저는 남편을 위해 보약도 챙겨줬고 영양제도 따로 가방에 넣어줄 정도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번에도 출장이 잡혔다면서 1박 2일이라 짧으니 금방 다녀온다는 말을 하고는 나갔습니다. 이때 아들은 방학 중이었고 중학생이라 제가 출근하고 나서도 혼자 밥도 챙겨 먹고 공부도 잘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평소처럼 저는 출근을 했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왜? 용돈 보내줘? 엄마, 그게 아니고 나 지금 세영이네 왔는데. 집에서 숙제하라니까 또 세영이네 갔어? 아들과 절친인 세영이라는 친구는 저도 잘 아는 아이였는데 그 집 부모와도 종종 만나 식사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방학을 하고 나니 아들이 그 친구 집에 정말 자주 갔습니다. 숙제도 같이 하고 밥 먹을 때가 되면 그 집 부모님이 식사도 챙겨주셨죠. 이날도 아들은 공부를 같이 하려고 그 친구네 갔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주차장에 아들 친구 부모님과 다 같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있어서 아들이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엄마, 아빠 차가 왜 여기에 있지? 아빠 출장 간 거 아니었어? 뭐? 그냥 똑같은 차 아니야? 번호판 봤어? 맞아, 4175. 뭐지?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출장이라면서 새벽 일찍 나간 남편이었는데 이 시간이면 평택에 있어야 했거든요. 지훈아, 아빠한테는 엄마가 전화해볼게. 알았어. 아들과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오후 반차를 쓰고 저는 아들 친구네로 향했습니다. 원래 저희 부부는 각자 차를 끌고 다녔는데 제가 버스나 지하철을 더 많이 타면서 한 대는 처분하고 남편만 차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저도 종종 탔는데 그러다 보니 제 가방에 차키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 후 일단 차가 어디 있는지 찾았는데 중앙에 주차되어 있어서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정말 남편의 차가 맞았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차문을 열어보려는데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전화했었네? 나 일하느라. 지금 어딘데? 나 평택이지. 출장 왔잖아. 정말 평택이야? 그럼 내가 어딘데? 그래, 알았어. 아까는 일 잘하고 있나 전화해 본 거였어.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뭐지 싶어 바로 차문을 열었고 내부를 살펴보니 눈에 보이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블랙박스에는 뭔가 있겠지 싶어 바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차 안에 앉아있다가 집으로 갔는데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왜 벌써 왔어? 오늘 일찍 끝났어? 외근 나갔다가 바로 왔어. 밥은? 친구랑 먹었지? 혹시나 아들이 남편의 차에 대해 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핸드폰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저도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는데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대했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자. 이거 받아. 뭐야? 평택에서 파는 쿠키라는데 남 별론데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그렇게 남편은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고 그 사이 저는 급하게 남편의 핸드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어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결국 핸드폰은 이날 보지 못했고 쿠키가 의심스러워서 검색을 해보니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미리 주문해서 받은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남편은 출장이 없었는데 그래서 퇴근 후 바로 집에 왔으니 블랙박스를 봐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 남편은 늘어지게 자고 있었고 아들이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나오더니 게임을 하더라고요. 지훈아, 그거 아빠 전화 아니야? 맞아. 아빠 걸로 하는 게 더 편해서 아빠 깨우지 마. 일어나면 핸드폰 줘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빠 폰 잠겨 있을 텐데 어떻게 열었어? 아빠 패턴 쉬워. 니은이야. 니은? 기억 니은 할 때 니은이라고. 저는 아들 덕분에 남편의 잠금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었는데 아들은 한참 게임을 하다 친구 전화를 받고 나간다며 저에게 남편의 폰을 주었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빨리 들여다봤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남편은 그동안 참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핸드폰을 보다 남편이 일어나는 바람에 급히 침대 머리맡에 갖다 두었는데 이제 패턴도 알았으니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남편의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반쯤 정신을 놓고 살았어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결혼을 참 잘했다 생각했고 두 분 모두 장례를 치르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사랑보다는 의리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결혼한 지 1, 2년이 된 신혼도 아니고 큰아들도 있는 마당에 불타오르는 사랑보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동네에서 애처가로 소문날 만큼 남편은 저에게 잘했고 아들하고도 사이가 참 좋았는데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하지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상간녀는 남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면 몰래 나가 블랙박스를 확인 후 그 여잔에 들렀다 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 앞에서 남편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참 잘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고,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집돌이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했고, 책을 보거나 아들과 잘 놀아주는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그 덕에 아들은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잘 클 수 있었죠. 그래서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정적인 남편의 아빠인 것처럼 여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첫사랑과 다시 잘해볼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아들 생각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는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자식 버리고 다른 여자가 좋다는데 매달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겨우 마음 돌려 같이 산다 해도 빈껍데기와 사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출장 말고는 거의 집에 있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는 갑자기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 어딜? 그냥 저녁 먹은 거 소화시킬 겸 피규어 산다는 사람도 있어서 그거 팔고 오려고. 아, 그래? 알았어. 중고 거래를 하기로 했다며 그 핑계를 대고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예전부터 취미로 피규어를 모았습니다. 연애 때도 알고 있던 남편의 취미였죠. 없는 형편에 무리해서 사는 것도 아니었고 이 정도면 건전한 취미라 생각해서 그냥 두었는데 남편 서재에 가보면 그동안 사모은 피규어가 상당했어요. 그런데 이날 손에는 피규어가 들어있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걸 들고는 다녀온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사실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제 예상대로 남편은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들 친구가 사는 그 아파트요. 버스로 10분이면 가는 거리라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공동 현관 비번을 누르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친구의 부모와 저희 부부는 서로 아는 사이라 이 아파트에서 종종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현관 비번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가고 난 뒤 저도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폰에서 이 여자가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남편을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었어요. 혹시나 남편이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지 할 말도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아들 친구 엄마를 보러 왔다고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저와 나이도 같고 가깝게 살고 있어서 종종 만났으니 이상한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층으로 올라가 보니 이미 문은 닫혀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 기다렸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남편도 중고거래만 하고 들어온다 했으니 시간 계산을 했을 것이고 제가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린 시간은 정확히 3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자 남편이 나왔고 블랙박스에서만 보던 그 여자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애틋했고 특히 상간녀는 현관 밖까지 따라 나와 남편을 배웅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로 모습을 드러내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어? 예준아! 여기서 중고 거래를 했나 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때 상간녀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나올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남편과 한참 얘기하다 동네로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있어서 단지 내 놀이터에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참 기가 막혔어요. 아, 거기가 친구네였다고? 여자친구? 예전에 알던 친구인데 우연히 만나가지고. 남편은 저를 갑자기 마주쳐서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거래 후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거래를 그 아파트 근처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서 거래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사실은 가끔 연락하던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해서 말 나온 김에 보자고 했는데 집에서 보자고 해서 차 한 잔 마시고 나오는 거였어. 정말이야. 피규어 팔고 그 친구 연락받고 거기로 간 거지. 넌 왜 사람을 의심하냐? 반가워서 헤어질 때 포옹 한 번 한 거 가지고. 남편은 갑자기 저를 의부증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우연히 친구를 만난 것뿐인데 바람을 핀 나쁜 놈으로 만든다며 화를 냈죠. 그런데 당신은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는데? 혹시 나 못 믿고 따라왔냐? 거긴 세영이 사는 곳인데 내가 거기 못 갈 이유가 있어? 마침 세영 엄마가 잠깐 보자고 해서 갔던 거야. 전화해보든가.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해도 참았죠. 끝까지 거짓말하는 남편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저렇게 나오니 저는 법대로 끝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남편의 핸드폰이며 블랙박스며 증거를 모았고 카드 내역부터 통장 내역까지 싹 다 뒤졌습니다. 저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은 저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예진아, 지훈이는? 지금 자고 있어. 왜? 잠깐 얘기 좀 하자. 늦은 시간에 남편은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들어보니 이혼 요구였습니다. 뭐? 우리 이혼하자고. 왜? 전부터 느꼈는데 우린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뭐? 성격 차이? 기가 막히네. 너랑 나랑 성격 때문에 싸운 적 있었냐? 언제는 우리가 너무 잘 맞아서 좋다며? 남편은 삶이 무료하다고 했습니다. 저랑 살면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인생은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매달릴 줄 알았는데 흔쾌히 대답해주니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날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이혼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얘기도 꺼내더군요. 남편보다는 제가 가진 재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연봉이야 둘 다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결혼하고 쭉 시부모님과 살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제 덕분에 우울증도 잘 이겨냈다며 고맙다고 집을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며느리라면 다 이 정도는 하고 사는 거라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치켜 세우시며 누가 시어머니 대소변까지 받아내고 속옷까지 빨래하냐면서 가진 게 있다면 더 주고 싶은데 집뿐이라 이거라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어머님은 저와 남편이 이혼할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 못하시고 주신 거였겠죠. 남편 역시 저에게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면서 어머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의가 제 이름으로 바뀌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고 앞으로도 쭉 다 같이 살 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저에게 직접 증여한 집이라 남편과 상관없는 제 투교 재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모든 재산은 다 절반으로 나누는 게 맞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조용히 법으로 두 사람을 응징하려고 했던 이유는 외도라는 사실도 있었지만 그보다 두 사람이 저의 재산을 노린다는 거였어요. 계획적이었죠. 남편의 핸드폰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다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가정에 충실하고 살았는데 와이프도 뭐라 못할 거야. 재산 분할도 할 거지? 당연하지. 그런데 그때 명의 변경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럼 복잡해지지 않는 건데. 그래도 방법은 있으니까 걱정 마. 우리 엄마 아빠 집인데 내 몫은 당연히 챙겨와야지. 남편은 집 말고도 제 명의로 된 토지까지 욕심냈습니다.
이걸 상간녀한테 얘기하며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토지는 친정아빠로부터 받은 거였는데 재산분할에 땅도 포함된다는 헛소리를 하자. 야, 어떻게 그 땅을 달라는 말을 하냐? 우리가 같이 산 게 몇 년인데 당연히 분할 대상 아니야? 부모님 사시던 집도 네 명의로 해줬잖아. 그건 몇 년 전에 아빠가 큰아빠랑 땅 정리하다가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런데 웃긴다. 뭐가?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재산분할 요구하는 게 웃기다고. 내가 뭘 잘못해? 솔직히 따지고 보면 잘못은 너한테 있는 거지. 나 의심하는 거 그거 의부증이야. 그걸로 얼마든지 내가 이혼 소송 걸 수 있는 거 겨우 참고 재산분할하고 조용히 도장 찍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남편은 복잡하게 가지 말고 도장 찍고 조용히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재혼할 생각을 하고 있던 남편은 제가 가진 재산 모두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상간녀와 함께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저를 의부중환자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준비도 다 끝났겠다.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를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그 얘긴 또 왜 해? 해야지.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그때 다 말했잖아. 가끔 연락했는데 그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해서 잠깐 차만 마시고 나왔다고. 2년 전 지방 출장 때 네가 그 여자한테 먼저 연락했잖아. 잘 지내로 시작해서 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하고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싶어서 둘이 만나기도 했더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 그 여자 네 첫사랑이라며. 다시 만났더니 옛날 감정이 막 불타오르고 그랬냐? 그때부터 연락하기 시작해서 매일 보고 싶으니까 이사까지 오라고 네가 그랬잖아. 우리 동네에서 버스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동네로. 하필 왜 거기야? 네 아들 친구가 사는 아파트인데 우리 지훈이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고도 아빠 맞냐? 그동안 나 몰래 두 집 생활하느라 많이 바빴지? 아니 즐거웠겠다? 이혼은 나도 원해. 까짓 거 해줄게.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이혼하는 일은 없을 거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 니네가 잘못한 거 그 대가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며칠 뒤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알고 있었고 남편 핸드폰에서 그 여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확인했으니 소송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상간녀에게 소장이 도착했는지 남편은 저에게 소송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더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진아, 소장 뭐야? 그런 걸 왜 보내? 이 정도 예상도 못하고 바람 피웠어? 각오했어야지. 아니 소송하라면 나한테만 해. 우리 서영이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리고 우리 서영이? 나한테만 하라고. 화나면 차라리 나를 때려.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나 때려. 내가 다 맞을게. 자식까지 낳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내 앞에서 그 여자 편드는 거 추하다. 그래, 욕을 하든 마음대로 해. 그냥 쌍욕이라도 하라고. 갑자기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그 여자가 사는 집도 아니까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리더라고요. 오히려 대면에서 제가 욱하는 마음에 혹시나 때릴 수도 있고 말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협박죄나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법으로도 충분히 혼내줄 수 있으니 꾹 참고 버티는 중이었는데 남편 놈이 제 앞에서 대놓고 저 여자 편을 들고 있으니 기가 막혔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 솔직히 너랑 살면서 인생이 참 재미없었어. 특별할 거 하나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겨웠어. 내 삶이 무료했다고. 그런데 서영이 다시 만나고 나니까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야. 진짜 내 인생 사는 기분이 들었다고. 미쳤구나. 지훈이 보기 부끄럽지 않냐? 어차피 자식은 성인 되면 다 떠나는데 나도 내 인생 중요해. 마음 떠는 사람 붙잡고 사는 거 의미 있어?
그냥 좀 조용히 이혼하자. 내가 네 옆에 있는다고 해서 너 행복하냐고. 아니잖아. 누가 있으래? 없어도 돼.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어. 나한테 이러는 것도 기가 막힌데 뭐? 자식은 성인 되면 어차피 다 떠나? 그래, 맞아. 그런데 지금 지훈이가 몇 살이야? 금방 성인 될 텐데 뭐. 할 말이 없다. 네 첫사랑한테 가서 전해. 남의 가정 파탄 냈으면 벌 받을 거라고. 아마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각오하라고. 똑똑히 전해. 알았냐?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제가 아빠한테 받은 땅은 포기할 테니 집만 놔두고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큰 손해는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요. 어디 마음대로 해봐. 너 정말 이럴 거냐? 이럴 거야. 너도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려고. 그렇게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냥 도장 찍고 헤어지는 거면 오래 걸리지도 않을 텐데 저희한테는 아들도 있었고 재산 다툼도 있었기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어떻게든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언젠가 알게 될 일이라 조용히 아들을 불러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미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지훈아, 엄마가 말이야, 할 말이 있는데. 아빠 바람났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 핸드폰에서 봤어. 생각해보니 아들이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종종 남편의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를 봤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한테는 모른 척 했던 거였죠.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알면 울까봐. 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이혼할 거야? 미안해, 지훈아. 난 찬성이야. 나도 알 만큼 다 알아. 우리 반에도 부모님 이혼한 애들 많아. 난 무조건 엄마 편이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알았지? 저 말을 듣는데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었는데 아들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예 짐을 싸서 나갔는데 그 여자네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은 끝이 보였는데 남편이 주장하던 집 재산분할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해당되는 거였고 그래서 어머님이 증여해 주신 집에 대해 남편은 권리가 없었습니다. 증여 당시에도 남편은 명의자가 아니었고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으니 남편이 이에 응한 것도 간주되더라고요. 증여 계약서부터 세금 납부 내역, 등기부 등본 등 필요 서류를 정확히 제출했고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을 때 어머님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그간 제가 고생했으니 집을 준다는 내용이 적힌 부분 역시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자기 부모님 집이었으니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하겠다 했으나 증여 시점이 이미 오래 지났고 남편이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없었기에 원하는 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 얼마 뒤 상간녀 소송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나왔고 두 사람에게 모두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이혼을 했으니 전 남편은 이제 첫사랑과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예상대로 두 사람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없고 불륜녀 딱지가 붙었는데 행복하겠어요? 상간녀의 집에서 살던 전 남편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상간녀가 이사를 간다고 집을 내놨더라고요. 아들 친구 엄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에 소문이 다 퍼졌다고 했습니다. 불륜녀라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수군거려서 낮에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밤에 나와서 편의점에 가는 게 전부라고 했는데 저라도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가면 둘이 같이 가야 하는데 상간녀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욕까지 먹어가며 집이 팔리자 바로 이사를 갔고 전 남편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전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야? 예진아, 왔어? 뭐냐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러자 전 남편은 바로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문은 아들이 나가는 길에 마주쳐서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훈이 아빠 없이 크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제 와서? 미안하다. 그렇게 아들 생각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나도 후회해.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그걸 나한테 묻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우리 지훈이랑 행복하게 전처럼 살고 싶다고. 전 남편은 갑자기 아들 핑계를 대면서 자식 위해서 같이 노력하며 살아보자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새 다 잊었어? 나랑 사는 동안 재미없었다며. 나랑 성격도 안 맞았는데 나 맞춰주면 사느라 힘들었다며. 삶이 무료했는데 첫사랑 만나서 네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제야 알게 됐다면서 왜 이래? 다 정리했어.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왔다고. 정말이야. 그 아파트 가봐. 걔 이제 거기 안 살아. 멀리 이사 갔어. 야, 정리? 그럴 거면 진작에 용서를 빌었어야지. 그래도 내가 받아주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말은 바로 해라. 네가 정리한 게 아니라 네 첫사랑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고? 난 귀가 없는 줄 아냐?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애들 교육상 안 좋으니까 이사 가라고 난리쳤다던데. 뻔하지 뭐. 너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다시 살 줄 알았는데 재산도 없고 불륜녀 딱지에 위자료도 주게 생겼고. 그래서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래놓고 정리? 예진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그렇게 나가고 나서 후회했어. 정말이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나 정말 우리 지훈이랑 너랑 다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동안 별일 없이 무탈하게 사니까 그게 행복인 줄도 모르고 잠깐의 감정으로 처자식 버리는 놈이랑 내가 왜 다시 같이 살아야 돼? 맞아. 나 이제 깨달았어. 너랑 사는 동안 그게 정말 행복이라는 거. 소름 끼치니까 그만해. 나가 빨리.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아들이 열어준 거라니까? 그럼 주거침입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게. 경찰 불러볼까? 알았어. 오늘은 일단 갈게. 얼마 뒤 전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도 나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셨고 혹시나 만나게 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벼르고 계셨는데 전 남편의 직장에 찾아간 사람은 친정엄마가 아닌 상간녀의 부모였습니다. 자기 딸이 이혼하고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꼬드겨서 하루아침에 불륜녀로 만들었다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회사로 찾아가 난독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회사를 계속 다니겠어요? 전 남편은 결국 오래 다니던 대기업에서 사직서를 내고 나왔고 현재 이직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하고의 연락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끔 둘이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며 지내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자꾸만 본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통해 저도 전 남편의 소식을 가끔 전해 들었었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서 오래 일했어도 40대의 나이에 회사를 알아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가진 돈으로 원룸을 얻었다고 했는데 가전도 없어서 옷을 모아서 동네 코인 세탁소에 간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제 안 보고 살겠다 싶었는데 정말 후줄근한 모습으로 집 근처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싶었는데 굳이 제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또 무슨 일이야? 예진아, 잘 지냈어? 난 잘 못 지내고 있어. 그래 보이네.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친척 오빠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진아, 빨리 와! 오빠, 갈게. 오빠? 부탁인데 지훈이 보고 싶으면 핸드폰도 있으니까 따로 전화해. 그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어. 그래도 아빠니까 아빠 노릇은 하고 살라고. 아니, 오빠라니. 저 자식 누구야? 너 그새 남자 생겼냐? 전 남편은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갑자기 친척 오빠 쪽으로 달려가더니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진이 전 남편?
우리 예진이랑 어떤 사이야? 어떻게 만났어? 어? 술 냄새 나는데 정신 차리세요. 저 예진이 오빠예요. 친척 오빠라고요. 웃기지 마. 친척 오빠? 몇 살인데 오빠야? 빨리 말 안 해? 우리 예진이랑 어떤 사이냐고. 예진아, 나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하려는 거야? 지훈이 허락은 받았어? 그때 제 뒤로 친정부모님이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자네, 그거 안 놔? 장인어른, 이제 남인데 내가 왜 장인어른인가? 이날 친척 오빠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놀러와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 같이 있다가 동네 식당으로 가려고 하던 중 전 남편을 마주쳤던 거였죠. 뒤늦게 친척 오빠임을 알게 된 전 남편은 급히 사과를 하긴 했지만 아빠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그렇게 다른 여자 좋다고 내 딸 버리고 나갔으면 잘 살든가. 이게 뭔가?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내 딸이 자네 같은 줄 아나? 재혼은 무슨 재혼이야? 내 딸 인생 얼마나 더 말아먹으려고 또 나타났어? 전 남편은 이날 제 부모님과 친척 오빠 그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 앞에서 이런 꼴을 당했으니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친정아빠는 전 남편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셨지만 제 아들이 보고 있어서 이 정도에서 끝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 근처에서 전 남편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아들에게 제 안부를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일하며 다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니던 회사 열심히 다니고 아들도 챙기면서요. 사실은 지금도 전 남편이 저지른 짓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도 전보다 그런 감정이 많이 줄었고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아무렇지 않을 때가 분명 오겠죠?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썰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